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린로지스가 오랜만에 크게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원인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 한 가지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하루 그냥 급등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계속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번 거래를 터트리면서 반등을 하면 그 연속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주가 예상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매, 화끈하게 시세를 내볼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올해 을사년에 상당한 격변기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따라서 그에 따른 엄선된 정책주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로 한번 대박 내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STX 그린로지스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린로지스의 수급을 보면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반응은 별로 없고 개인들이 이제 시세를 낸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개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고요. 네, 큰손 자금이라든가 네, 이런 건들이 들어와서 시세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인하고 개인하고 지금 현재는 비교해 보면 파란선의 개인이 주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죠. 예, 이런 경우에 운임 지수는 최근에 추세가 상승으로 완전히 바뀐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연속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어, 트럼프 건이 역시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리스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결국 인상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동량이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건의 모멘텀도 있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는 미국 항만 노조 파업입니다. 예, 이게 1월 15일까지가 잠정 합의 기간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 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건도 긍정적으로 해상운임에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해운 쪽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STX 그린로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운주를 볼 필요는 없겠고 그린로지스만 보고 가는데 거래가 없던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고 한다는 것은 어, 주인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죠. 주포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로 우리가 달리 각도를 그렇게 좀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항상 시세를 크게 낼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를 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 수 있었고요. 여태까지 그 패턴을 보면 꼭 거래와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 번 위쪽으로 시세를 내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좋은 시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았고요. 거래가 터지면 대개 상승으로 화답을 했어요. 하루 이틀 상승이 아니라 이런 패턴에서 보시다시피 주가를 꽤 올리는 정도의 모습을 꼭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정도의 그 매물이 있는 가격선, 그죠? 12,000원, 13,000원, 뭐 이런 정도 라인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를 하고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아, 이게 사실 그 해상 운임이라든가 또는 항만 노조 건이라든가
다른 변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장중에 점검을 해서 우리의 전략을 수정 가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STX 그린로지스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세요.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바로 드릴 거고요. 정보도 바로 드릴 겁니다. 영상은 사실 후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사인을 드리지 못해요.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한 정보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하고 추천주도 좀 받고 하면서 좋은 매매를 하도록 제가 좋은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매매 잘 하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